골목이 시끄러웠습니다. 조합 직원들이 몰려와 이발소를 둘러쌌어요. 이런 데서 아직도 장사하세요? 정말 박물관 같네요. 김 대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료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거울도 깨졌네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머리를 자르죠? 위험하지 않았나요? 요즘 누가 이런 데 와요?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 가슴이 찔렸어요. 사진 더 찍어요. 보고서에 넣을 거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찰칵, 찰칵. 마치 구경거리 보듯 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5년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제 그만두시니까 다행이네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작은 발걸음이 들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조용히 들어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까만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만수입니다. 올해로 78이 되었죠. 이 골목 이발소를 지킨 지도 벌써 45해가 흘렸습니다. 새벽 7시, 언제나 그랬듯이 낡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섭니다. 스위치를 올리자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어요. 한 번, 두 번, 그러고 나서야 안정된 빛을 내뿜습니다. 이 불빛도 저처럼 늙었나 봅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새 등이 굽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어요. 그래도 손은 아직 떨리지 않습니다. 45년 동안 가위와 면도칼을 잡아온 이 손만은 여전히 믿을 만하죠. 의자를 툭툭 털어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빨간 가죽 의자는 오래전부터 삐걱거렸어요. 기름칠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래도 앉으면 편안하다고 손님들이 말씀하시죠. 아마 오래된 것들만의 포근함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울을 닦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 거울에 비친 수많은 얼굴들이 떠오르죠. 신랑 되기 전 머리를 다듬던 젊은이들, 아들 입학식 앞두고 단정히 하던 아버지들, 첫 면접을 앞둔 청년들까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찬장에서 수건을 꺼내 정리합니다. 하얗던 수건들도 누렇게 바랬어요. 그래도 깨끗이 삶아서 말렸으니 괜찮습니다. 정성이 담긴 손길이면 오래된 것도 새 것처럼 쓸 수 있거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수건들을 매일 빨아주었습니다. 당신 손님들이 기분 좋으시게 깨끗해야죠라며 웃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지금은 제가 직접 빨래방에 가서 합니다. 서툴지만 그럭저럭 해내고 있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봅니다. 8시가 다 되어 갑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두세 명은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죠. 지금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귓가를 스칩니다. 덤프트럭과 포클레인이 오가는 소리예요. 재개발이 시작된 지 벌써 몇 달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낡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어제까지 있던 구멍가게도 오늘은 빈터가 되었습니다. 이발소도 이제 끝물이죠. 며칠 전 단골 손님이던 김 씨가 던진 말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분도 이사를 간다고 하셨어요. 새 아파트로 말이죠. 거기엔 깔끔한 미용실이 있다고 합니다. 손님이 하나둘 떠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비어갑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곳은 단순한 이발소가 아니거든요. 제 인생 전부이자 아내와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면도칼을 갈며 기술을 점검합니다. 날이 무뎌지면 손님이 다칠 수 있어요. 정성스럽게 갈고 또 갈았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이지만 게을리할 수 없죠.
손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니까요. 거리를 내다봅니다. 예전엔 활기찼던 골목이 썰렁해졌어요. 문을 연가게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죠. 모두 재개발 바람에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갈 곳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 골목에서 태어나 자랐고 여기서 아내를 만나 살았거든요. 뿌리가 너무 깊어서 뽑을 수가 없습니다. 9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동네에서 과일 장사를 하시는 박 사장님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단골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지 마세요. 제가 더 나이가 많은걸요. 박 사장님은 언제나 겸손하십니다. 의자에 앉으시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사람들이 다 떠나서 말이죠. 가위질을 시작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지만 소중해요. 이런 소소한 대화마저 사라져가는 시대니까요. 박 사장님의 머리를 다듬으며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엔 이 골목이 참 북적거렸는데 말이에요. 그러게요.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에 잠 못 잘 정도였죠. 이제는 그 소음조차 그립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어머니들의 수다, 아버지들의 술자리까지 모든 게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박 사장님이 다녀가신 후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10시, 11시, 시간만 흘러갑니다. 오늘도 손님은 한두 명이 전부일 것 같아요. 그래도 기다립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두 번째 손님이 오셨습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예요. 어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죠. 여기 아직 하세요? 어머니의 첫 마디였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아마 다른 곳을 찾다가 우연히 들른 모양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의자에 앉히며 머리를 살펴봅니다. 한참 자란 머리네요. 학교에서 잔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조심스럽게 가위를 움직였어요. 아이들 머리는 특히 신경 써야 거든요. 가위질하는 동안 어머니가 둘러보셨습니다. 낡은 시설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새로 바꿀 형편이 안 되거든요. 할아버지, 오래 하셨나 봐요. 아이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맑은 목소리였어요. 그렇단다. 45년째구나. 우와, 진짜 오래 하셨네요. 순수한 감탄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질 줄 몰랐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머리를 다 자르고 나서 거울을 보여줬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도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였죠.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올게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며 돈을 주셨습니다. 정말 다시 오실 걸까요?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발소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해요. 이 시간이면 예전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을 텐데 지금은 고요합니다. 창밖을 보니 조합장님이 지나가시네요. 요즘 자주 보이시는 분이에요. 재개발 때문에 바쁘신 모양입니다. 그분과 눈이 마주쳤을 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저를 품타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손님은 2명이었어요.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아직 이곳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요.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합니다. 이발소 위층이 제 집이에요. 좁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합니다. 계단을 오르며 무거워진 다리를 느꼈죠. 나이가 나이인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해먹고 뉴스를 봅니다. 재개발 소식이 나왔어요.
우리 동네도 곧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는 걸까요? 잠들기 전 아내 사진을 봅니다. 웃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예요. 여보, 어떡하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내일도 새벽 7시에 문을 열 겁니다. 손님이 와도 안 와도 말이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45년의 무게를 어깨에 지고 내일을 기다립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7시에 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정리를 마쳤어요. 오전 내내 손님은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더 조용해진 것 같아요. 점심때가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이런 차는 처음 봤습니다. 번호판부터 다른 것 같았어요. 뭔가 특별해 보였죠. 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어요. 9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반듯한 인상이었죠.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어른 뒤를 따라왔습니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세상 모든 것을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마음이 아팠죠. 정장 입은 남성이 이발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그 뒤를 따랐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죠. 안녕하세요. 이발 가능하신가요? 정장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에 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뭔가 서두르는 느낌이었죠. 네, 물론입니다.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참 예뻤어요. 그런데 표정이 없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죠. 도윤아, 여기 앉아. 정장 남성이 아이를 의자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 스타일이나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짧지 않게 부탁드려요. 그 말을 마치자 정장 남성이 시계를 봤습니다. 바쁜 사람 같았어요. 발걸음도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겠습니다. 1시간 정도면 될까요? 네, 충분합니다. 정장 남성이 나가자 이발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와 둘만 남았어요.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케이프를 씌우며 아이를 관찰했습니다. 옷은 비싸 보였어요. 브랜드를 잘 모르지만 고급스러웠습니다. 신발도 반들반들했죠. 돈 있는 집 아이 같았어요. 그런데 아이 표정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9살 아이라면 더 밝아야 할 텐데요.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 보였습니다. 많이 자를까?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일 뿐이었어요. 말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가위를 들고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머리는 특히 신경 써야 해요. 혹시 다칠까봐 걱정되거든요. 천천히 조금씩 잘라나갔습니다. 아이가 거울로 제 손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신기해 보였어요. 아마 이런 낡은 이발소는 처음일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미용실에 가니까요. 아프면 말해. 다시 한번 말을 걸어봤습니다. 이번에도 대답은 없었어요. 그래도 아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알아듣고 있다는 뜻이었죠.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하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계속 물어보는 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냥 조용히 머리만 잘라주기로 했습니다. 가위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찰칵, 찰칵. 리듬감 있게 움직였어요. 아이가 그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듯 했죠. 이발소 밖에서 공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덤프트럭이 지나가는 소리도 났어요.
시끄러웠지만 아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를 절반쯤 자랐을 때 아이가 작게 숨을 쉬었습니다. 긴장했던 어깨가 조금 내려왔어요. 편안해진 모양이었습니다. 다행이었죠. 계속 조심스럽게 가위를 움직였습니다. 아이 머리숱이 많았어요. 건강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잘 자란 아이 같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이 없을까요? 괜찮니? 중간에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대답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외부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세단이 다시 온 것 같았어요. 정작 남성이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정확히 1시간이었죠.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목덜미 부분을 정리하고 앞머리를 다듬었어요. 아이가 훨씬 깔끔해 보였습니다. 잘생긴 아이였어요. 거울을 보여줬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만족하는지 불만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았죠. 정작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당히 잘 된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정작 남성이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여러 장 있었어요. 그중 한 장을 주셨습니다. 아이가 의자에서 내렸습니다. 케이프를 벗겨주며 옷을 털어줬어요. 머리카락이 옷에 붙지 않게 조심스럽게 털었습니다. 도윤아, 인사해. 정작 남성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말은 없었지만 정중했습니다. 예의 바른 아이 같았죠. 또 오너라. 제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올 수 있을까요? 궁금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자 이발소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범하지 않은 손님이었습니다. 특히 그 아이가 신경 쓰였죠. 검은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번호판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일반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차 같았죠. 정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왜 말을 안 했을까요? 단순히 내성적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걱정도 되었습니다. 정작 남성도 이상했습니다. 비서 같기도 하고 보호자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이와의 관계가 애매했습니다. 가족 같지는 않았거든요. 오후가 되어도 그 아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녁 무렵 단골 손님이 오셨습니다. 동네에서 철물점을 하시는 이 씨였어요. 한 달에 2번씩 오시는 분입니다. 사장님, 오늘 특별한 손님 있었죠? 이 씨가 의자에 앉으며 물어보셨습니다. 검은 세단을 보셨나 봐요. 네, 아이 한 명 왔었습니다. 어떤 아이였나요? 동네 아이는 아니었죠? 처음 보는 아이였어요. 말이 없더군요. 이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동안 대화가 끊겼습니다. 평소와 달리 이 씨도 조용하셨어요.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요즘 골목이 많이 변했어요. 이 씨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게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조심하세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던데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신경 쓰이는 말이었어요. 혹시 오늘 온 아이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 씨가 다녀가신 후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있으니 오늘 일이 더 신경 쓰였어요. 말없던 아이, 급히 나간 정장 남성,
검은 세단까지 뭔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위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봤어요. 별다른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안했죠. 잠들기 전까지 그 아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시 올까요?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 하루였습니다. 뭔가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좋은 시작인지 나쁜 시작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지 않은 하루였죠.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었어요. 새벽 6시 반쯤 되었을까요?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일찍 나왔습니다. 이발소 문 앞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도장이 찍힌 서류 같아 보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았거든요. 종이를 떼어내며 자세히 봤습니다. 건물 퇴거 통보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는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통보서를 펼쳐 읽어봤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어요. 대충 이해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일주일 내로 건물을 비우라는 것이었죠. 불법 건축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건축법 위반이라는 말도 보였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4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해왔는데요. 이발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통보서를 접어서 거울 옆에 놓았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일을 시작하기로 했죠. 오전 9시쯤 조합장님이 오셨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권위적으로 보였죠. 사장님, 통보서 받으셨죠? 조합장님이 문을 열자마자 물어보셨습니다.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부터 꺼내셨어요. 목소리에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아시겠죠? 며칠 내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조합장님이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내셨습니다. 계약서 같아 보였어요. 복잡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보상금 관련 서류예요. 빨리 서명하시면 이사비 정도는 나올 겁니다. 보상금이라고 하지만 얼마 안 되어 보였습니다. 이사비라니요. 45년의 삶이 이사비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갑자기가 아니에요. 원래 불법 건축물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눈 감아줬던 건데 이제 재개발이 시작되니까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라면 왜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었을까요? 세금도 꼬박꼬박 냈고 영업허가도 받았는데요. 영업허가는 어떻게 받은 건가요? 그건 구청 담당자가 실수한 거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조합장님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더 이상 협의할 여지가 없다는 뜻 같았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실 수는 없나요? 안 됩니다.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다음 주까지 비우지 않으면 강제 철거에 들어갑니다. 강제 철거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조합장님이 시계를 보셨습니다. 바쁜 사람처럼 행동하고 계셨어요. 다른 할 일이 많다는 뜻 같았습니다. 자, 서명만 해주세요. 더 늦으면 보상금도 줄어들 수 있어요. 서명을 재촉하셨습니다. 펜까지 꺼내서 제 앞에 놓으셨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할 시간 없어요. 지금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협박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서명할 수는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조합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답답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렇게 말하시고는 나가셨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시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남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불법 건축물일까요? 아버지 때부터 이 자리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후에 동네 분들이 하나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나가시는 거예요? 과일가게 박 사장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안타까운 목소리였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서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기가 무슨 불법 건축물이에요. 박 사장님도 억울해 하셨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이라 사정을 잘 아시거든요. 우리도 곧 차례일 거예요. 하나씩 다 쫓아낼 계획인 것 같아요.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된 것들을 다 없애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녁 무렵 골목 입구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공사 소리 같기도 하고 설치 작업 소리 같기도 했어요.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봤습니다. 골목 입구에 큰 간판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헤어플러스 미용실 곳 오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작업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전문 업체 같아 보였어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 작업이었습니다. 이미 다 계획되어 있던 일 같았죠. 간판이 거의 다 설치되어 갈 때쯤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들 같아 보였어요.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제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사람이 동료에게 뭔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 같았어요. 다시 이발소로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던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죠. 통보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변호사라도 만나야 하나 싶었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간판의 불빛이 눈에 거슬렸어요. 헤어플러스 미용실이라는 글자가 계속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조합장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어제와 같은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표정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딱딱했습니다. 결정하셨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조합장님이 짜증을 내시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인내심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법적 절차라는 게 뭡니까? 강제 집행이요. 법원 집행관이 와서 물건들 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45년의 물건들이 하루아침에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급한 게 아니라 원래 일정이에요. 재개발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거죠. 재개발 계획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누가 세운 계획인지 언제 정해진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거든요. 조합장님이 다시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어제와 같은 계약서였어요. 서명란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 보상금도 없어요. 펜을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서명하라는 압박이 느껴졌어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았어요. 법을 어길 수도 없고 강제 집행을 당할 수도 없었거든요. 사인을 하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45년의 삶이 한 번의 서명으로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조합장님이 서류를 챙겨가셨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일이 해결되어서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일주일 안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시고는 나가셨습니다. 이번엔 문을 살살 닫고 나가셨어요. 원하던 걸 얻어서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남아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제 얼굴이 비쳤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힘없어 보이는 얼굴이었죠. 오후에 동네 분들이 소식을 듣고 오셨습니다. 모두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런데 도와줄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이 골목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였는데 철물점 이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쉬워하는 목소리였어요. 어쩔 수 없죠. 시대가 변한 거니까요. 체념한 듯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슬퍼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새 간판의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곧 이 자리에 미용실이 들어올 것입니다. 문을 닫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내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미안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했거든요. 내일부터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45년의 물건들을 하나씩 치워야 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했습니다. 서명을 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정리 작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어요. 45년의 물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오전 10시쯤 문 앞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여러 명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합 사람들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높았죠.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카메라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공무적인 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합 직원입니다. 가장 앞선 남성이 명찰을 보여줬습니다. 김대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이는 30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현장 확인 차 왔습니다. 철거 전 사진 촬영하고 물품 확인해야 해서요. 말을 마치자마자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허락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이발소 구석구석을 찍고 있었어요. 낡은 의자, 오래된 거울, 바래진 포스터까지 모든 걸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런 데서 아직도 장사하세요? 김대리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비웃는 투였어요. 동료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낡았어도 제가 평생 지켜온 곳인데요. 정말 오래되긴 했네요. 이런 곳도 있다니. 다른 직원이 거들어 말했습니다. 신기한 구경거리를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말없이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어차피 며칠 후면 끝날 일이니까요. 와, 진짜 박물관 같네요. 이런 의자는 처음 봐요. 젊은 직원이 빨간 가죽 의자를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습니다. 장난감 다루듯 했어요. 그 의자는 아내가 직접 고른 거였는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펼쳤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괜히 문제 만들 일은 아니었거든요. 거울도 옛날 거네요. 깨진 데도 있고. 김대리가 거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확대경으로 보듯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흠집 하나하나까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거울에는 무수한 얼굴들이 비쳤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들, 졸업식 가는 아이들, 면접 보러 가는 청년들까지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이런 낡은 도구들로 어떻게 머리를 잘랐어요? 위험하지 않았나요? 말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이발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들렸어요. 별일 없이 잘 해왔습니다.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화가 나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만두시니까 다행이네요. 요즘은 이런 곳 다니는 사람도 없잖아요. 김 대리가 동료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발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뒤돌아보니 도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왔던 그 아이요. 아이는 혼자 와 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어른은 보이지 않았어요. 조용히 들어와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조합 직원들이 아이를 봤습니다. 갑자기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손님이 있는 걸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손님 있네요. 김 대리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동료들과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도윤이 의자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의자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아인 여기 곧 문 닫는 곳이야. 다른 데 가는 게 좋을걸? 김 대리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친절한 척하는 목소리였지만 내심 귀찮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도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묻고 있는 것 같았어요. 머리를 잘라달라는 뜻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해드릴 수 있어요. 도윤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케이프를 씌워주며 조합 직원들을 의식했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정말 여기서 하려고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김 대리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아이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었어요. 무시하고 가위를 들었습니다. 도윤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자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조합 직원들이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와 도윤이 있는 모습까지 찍는 것 같았어요. 플래시가 자꾸 터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아이 머리를 자르다니 부모가 알면 어떨까요? 동료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크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다 들으라는 뜻이었겠죠. 도윤이 거울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했어요. 정말 옛날 방식이네요. 요즘은 다 전기 바리캉 쓰는데 아직도 가위로 하시네. 김 대리가 제 손놀림을 유심히 봤습니다. 마치 동물원 구경하듯 했어요. 가위질을 계속했습니다. 조합 직원들의 시선과 말들이 신경 쓰였지만 참았어요. 아이에게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사진 다 찍었나? 김 대리가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빨리 끝내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네, 충분히 찍었습니다. 보고서 쓰기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가죠. 더 볼 건 없는 것 같으니까. 세 사람이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서류들을 정리하고 카메라를 챙겼어요. 사장님, 빨리 정리하세요. 시일 많지 않으니까요. 김 대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협박 같은 말이었어요. 문이 닫히자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도윤이 거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 같았어요. 아이가 이런 상황을 다 봤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꼴을 보여줘서 죄송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괜찮다는 뜻 같았죠. 계속해서 머리를 잘라줬습니다.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이발을 마치고 거울을 보여줬습니다. 도윤이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노트 같은 것이었습니다. 노트에 뭔가를 썼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보여줬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한 거였어요. 비록 말로는 아니었지만 말이죠. 괜찮다. 고마워. 대답해줬습니다. 아이가 다시 노트에 뭔가 썼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아이도 다 알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였죠. 도윤이 의자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특히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아이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도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이 다시 노트에 뭔가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췄어요.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노트를 덮었습니다. 대신 제 손을 한 번 더 꽉 잡아줬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혼자 남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조합 직원들의 비웃음, 모욕적인 말들, 무시하는 태도까지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우롱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까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었어요. 한마디 제대로 대꾸하지도 못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저런 모습이니까 무시당하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당신 너무 참기만 하지 말아요라고 했을 겁니다. 항상 제가 너무 착하다고 걱정하셨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오늘 일이 떠올랐어요. 특히 도윤이 제 손을 잡아준 순간이 기억났습니다. 아이는 말을 못하면서도 제 마음을 알아줬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씨가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위로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비록 며칠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말이죠.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에는 도윤이 나왔어요.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희망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조합 직원들이 다녀간 후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자꾸만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문득 이발소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혼자였습니다. 조용히 의자 쪽으로 걸어왔죠. 또 왔구나. 반가웠습니다. 요즘 들어 유일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아이가 있으면 괜히 덜 외로웠거든요. 도윤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케이프를 씌워주며 아이 얼굴을 봤어요. 어제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가위를 들고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아이 머리는 며칠 전에 잘랐는데도 다시 자라 있었어요. 아이들은 빨리 자라나는 법이죠. 찰칵, 찰칵. 가위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도윤이 거울로 제 손놀림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집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반쯤 잘랐을 때였습니다. 도윤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멈춰달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가위를 멈추고 기다렸죠.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어요. 아저씨 손.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계속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랑 같아요. 가위를 놓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듣는 아이의 목소리였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더 놀라웠습니다. 도윤이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슬픈 미소 같았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만져줬어요. 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했던 거였군요. 갑자기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있을 때 일이었어요. 그때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저는 아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여보, 손이 참 따뜻해.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알았어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도요. 도윤이 제 표정을 봤습니다.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아이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 봅니다. 아저씨도 그리운 사람 있어요? 도윤이 또 물어봤습니다. 순진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마음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있었단다. 대답해줬습니다. 아이에게는 할머니라고 했어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았거든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가위를 들었습니다. 더욱 정성스럽게 잘라줬어요. 아이의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거든요. 엄마가 아파서 하늘 날아갔어요.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슬픈 이야기였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다니 얼마나 힘들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했구나.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상처가 깊었던 거였죠. 이발을 마치고 거울을 보여줬습니다. 도윤이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도윤이 의자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하는 목소리였어요.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이에게는 제가 엄마 같은 존재였나 봅니다. 도윤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뒤돌아서 손을 흔들었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제 손이 엄마와 같다니 신기했습니다. 아내도 그런 말을 했었지요. 제 손이 따뜻하다고요. 그때는 별 뜻 없이 들었는데 이제야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손길이 더 큰 위로가 되는 법이죠. 도윤이 제게 용기를 준 것 같았습니다. 비록 며칠 남지 않았지만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거 강제 집행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이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에 이발소 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어요. 45년 동안 매일 반복해온 일상이 오늘로 끝날지도 모르거든요. 정리할 물건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라 버리기도 아깝고 가져가기도 애매했습니다. 오전 9시쯤 골목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강제 집행을 위한 준비인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창문으로 내다보니 하얀 트럭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사업체라고 적힌 트럭이었어요. 물건들을 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트럭에서 작업복을 입은 남성들이 내렸습니다. 서너 명 되어 보였어요. 손에는 각종 도구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조금 후 조합장님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말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서류 가방도 크고 새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조합장님과 함께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변호사 같아 보이는 분과 공무원 같은 분들이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준비되셨어요? 조합장님이 이발소로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에 여유가 느껴졌어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실 수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려 봤습니다. 하지만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이미 여러 번 거절당했으니까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법적 절차예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예상대로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조합장님 뒤에 선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작업복 입은 남성들이 들어왔습니다. 물건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가져가실 거예요? 저건 버리실 건가요? 계속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모든 게 추억이었거든요. 아내가 닦던 거울, 함께 고른 의자, 첫 손님이 앉았던 자리까지 버릴 수 없는 것들 뿐이었어요. 빨리 정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작업 반장이 재촉했습니다. 일정이 빠듯한 것 같았어요. 다른 현장도 가야 하나 보더군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인 것 같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남달랐죠. 조합장님도 소리를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창문 쪽을 보시더니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지? 무슨 차들이 이렇게 많이? 조합장님이 중얼거리셨습니다. 당황하는 목소리였어요. 계획에 없던 일인 것 같았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모두 번호판이 특별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위험 있어 보였어요. 뒤따라 보디가드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윤이 내렸습니다. 제가 아는 그 아이였어요. 그런데 옷차림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고급스럽고 격식을 차린 모습이었죠. 중년 남성이 도윤의 손을 잡고 이발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조합장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뭔가 알아본 것 같았어요. 갑자기 긴장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서정훈 회장님? 조합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정훈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았어요. 어디선가 봤던 이름이었습니다. 중년 남성 서정훈 회장이 이발소 문 앞에 섰습니다. 도윤이 그 옆에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 같아 보였습니다. 도윤이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에요.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에요. 도윤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큰 목소리였어요. 엄마 손 같던 아저씨가 여기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도윤이 재벌가 손자였구나. 서정훈 회장의 손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차를 타고 다녔던 거였어요. 서정훈 회장이 이발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조합장님과 작업자들, 그리고 저까지 모든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서정훈 회장이 조합장님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권위 있는 목소리였어요.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조합장님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철거 작업을. 재개발이요? 누가 허가했습니까? 조합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서. 서정훈 회장이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조합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회장님이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이 서류들 어디서 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 재개발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재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니요. 그럼 지금까지의 일은 뭐였을까요? 조합장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윤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아버지에게 말해보렴. 서정훈 회장이 도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럽지만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가 나쁜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걸 봤어요. 사진 찍으면서 놀렸어요. 조합장님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도윤이 그날 상황을 다 봤던 거였어요. 아저씨는 아무것도 나쁜 일 안 했는데 쫓겨나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처럼 따뜻한 손인데. 도윤의 말에 서정훈 회장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손자의 말을 믿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이 상황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정훈 회장이 조합장님을 바라보며 물어보셨습니다.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조합장님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던 동료들도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도윤이는 엄마를 잃고 나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가 처음으로 마음을 연 곳이 이곳이라고 하더군요. 서정훈 회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제대로 된 서류 없이 강제 집행을 하려던 건 아니겠죠?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조합장님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서정훈 회장이 부하 직원에게 눈짓했습니다. 그 사람이 휴대폰으로 어디선가 전화를 걸었어요. 예, 회장님 지시입니다. 이 지역 재개발 관련 모든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몇 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부하 직원이 회장님께 뭔가 보고했어요. 서정훈 회장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이 지역은 재개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퇴거 통보가 나갔을까요? 조합장님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짓이 들통난 거였어요. 프랜차이즈 미용실과는 무슨 관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서정훈 회장이 골목 입구의 간판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작업자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누구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들, 잠시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나 해볼까요? 서정훈 회장의 말에 조합장님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서라는 말이 협박으로 들렸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조합장님이 허둥지둥 사과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서정훈 회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이런 일로 고생 많으셨겠어요. 제 손자가 신세를 많이 졌다고 하더군요. 아니에요. 도윤이가 저에게 힘이 되어줬어요. 정말 그랬어요. 힘들 때마다 도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거든요. 도윤이 제게 다가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고마운 아이였습니다. 자기가 도와준다고 할아버지께 말씀드린 거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발소 하실 거죠? 서정훈 회장이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히 계속할 거라는 듯이 말씀하시더군요. 네, 할 수 있다면요. 그럼 좋겠네요. 도윤이가 자주 올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명함을 주셨습니다. 서정훈, 대한금융그룹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었던 거죠. 조합장님과 관련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모습이었어요.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정훈 회장도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인사하셨습니다. 도윤이가 말을 다시 하게 된 건 사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도윤이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내일도 올게요. 검은 세단들이 하나씩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꿈 같은 일이었어요. 몇 시간 사이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혼자 남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발소는 그대로 있었어요. 퇴거 통보서도 이제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에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제가 도와줬다고 생각했던 아이를 통해서 말이죠. 45년의 이발소가 지켜졌습니다. 도윤이라는 작은 천사 덕분에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 골목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합장님들이 모두 사라진 후 서정훈 회장님이 다시 이발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도윤이도 함께였어요. 이번엔 천천히 둘러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실례지만 손 좀 볼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부탁이었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제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정훈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아보셨어요. 한참을 만져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표정이 조금 슬퍼 보였어요. 제 딸이 병원에 있을 때 일입니다. 마지막 날 밤에 제가 딸 손을 잡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힘든 기억을 떠올리시는 것 같았어요. 딸이 그러더군요. 아빠 손이 참 따뜻하다고. 그런데 제 손은 차가웠거든요. 긴장해서요. 도윤이의 엄마 이야기였습니다. 회장님의 딸이었던 거죠. 딸은 제 손이 아니라 간병사 아주머니 손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밤새 딸 손을 잡아주고 계셨거든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가 제 손을 엄마 손 같다고 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사장님 손이 그 간병사 아주머니 손과 똑같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하고 정성이 느껴지는 손이에요.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제 손을 그렇게 봐주시다니 고마웠어요. 도윤이가 회장님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 엄마 손이랑 똑같아요. 도윤이가 말을 안 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심리치료사들도 포기할 정도였는데 회장님이 도윤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을 만나고 나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와서도 이발소 이야기만 했거든요. 정말 그랬나요? 저도 도윤이와 있을 때가 가장 편했는데 아이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며칠 전부터는 엄마 손 같은 아저씨가 나쁜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한다고 계속 말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오신 거였네요. 도윤이가 저를 도우려고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린 거였어요. 회장님이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김 실장, 이 지역 재개발 관련해서 조사해 보세요. 조합장 배경도 알아보고요. 전화를 끊으신 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겠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회장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라는 분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회장님이 전화를 받으시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내용인 것 같았어요. 역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으신 후 한숨을 쉬셨습니다. 예상한 대로입니다. 조합장이 프랜차이즈 업체와 짜고 벌인 일이네요.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정말 계획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재개발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 퇴거를 강요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조합장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자리를 약속받았대요. 골목을 정리하는 대가로 말이죠. 더욱 화가 나는 얘기였습니다. 제 인생을 담보로 자기 이득을 챙기려 했던 거였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문서 위조, 공갈, 협박 등으로 조사받을 거예요. 다행히 처벌을 받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당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겠지만요. 회장님이 다시 전화를 거셨습니다. 이번엔 다른 분에게였어요. 구청장님 서정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청장에게 직접 전화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 건으로 전화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조작된 서류로 강제 퇴거가 진행됐었어요. 구청장님도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즉시 관련 조사를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피해 보상도 논의해야겠어요. 전화를 끊으신 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구청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던 일이래요. 조합장 혼자 벌인 일인 것 같아요. 이제야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구청 직원들이 왔습니다. 사과부터 하더군요.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면서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님도 직접 오셨습니다. 서정훈 회장님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한참 후 회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이발소를 문화재로 등록하기로 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재라니요. 골목 전통 상점 보존 사업이 있어요. 이발소가 딱 조건에 맞는데요. 정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지원금도 나오고 세금 혜택도 있어요. 무엇보다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돼요. 마음이 벅찼습니다. 이발소가 보호받게 되다니요. 며칠 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사과하러 온 거였어요. 저희도 속은 거였어요. 조합장이 모든 걸 정식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변명하는 투였지만 그래도 사과는 했습니다. 간판 철거하고 계약도 취소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골목 입구의 간판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일주일 후 조합장님이 경찰서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였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동네 분들이 하나씩 찾아와 축하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걱정했었는데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라고 하시더군요. 역시 착하게 살아야 해요. 하늘이 다 보고 있어요. 과일가게 박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도윤이는 그 후로도 자주 왔습니다. 이제는 말도 많이 하고 웃기도 해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가 이발소를 박물관으로 만들자고 하는데 어때요? 재미있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도윤이의 말이 맞았어요. 실제로 이발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 후 문화재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정식으로 보호받는 공간이 된 거였어요. 45년 만에 공인받은 셈이죠. 서정훈 회장님도 가끔 도윤이와 함께 오십니다. 머리를 자르러 오시는 건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러 오세요. 사장님 덕분에 손자를 되찾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과분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도윤이 덕분에 이발소를 지킬 수 있었거든요. 조합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법이 보호해주고 있으니까요. 골목도 예전보다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발소가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덕분에 다른 가게들도 손님이 늘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쫓겨날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45년의 추억을 계속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도윤이가 제일 큰 선물을 줬습니다. 말을 다시 하게 된 것도 기쁘지만
제게 용기를 준 게 더 고마워요. 작은 일이 이렇게 커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던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나쁜 방향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커진 거였어요. 이제 이발소는 단순한 가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특별한 공간이 됐어요. 책임감도 더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정성스럽게 이발소를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도윤이 같은 아이들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문화재로 등록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발소 문 앞에 작은 동판이 걸렸어요. 기억에 이발소 마이너스 전통, 이발소 문화재 제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45년 동안 그냥 동네 이발소였는데 갑자기 문화재라니요. 그래도 이제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도윤이는 약속대로 매주 찾아왔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문을 열며 인사하는 소리가 날마다 밝아졌습니다. 처음엔 고개만 끄덕이던 아이가 이제는 먼저 말을 걸어요. 오늘은 어떤 머리로 할까? 매번 같은 질문을 했지만 도윤이는 늘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는 아저씨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로 해주세요라고 대답하곤 했죠. 의자에 앉은 도윤이의 모습이 처음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고 표정도 밝았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학교는 어때? 가위질하며 물어봤습니다. 도윤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집에서만 지냈거든요. 재미있어요. 친구들이 생겼어요. 환한 대답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조용한 아이는 어디 갔을까요? 친구들이 뭐라고 해? 아저씨 이야기 많이 해줘요. 다들 신기해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도윤이에게 좋은 기억이 되었다니 뿌듯했어요. 요즘엔 다른 손님들도 많이 왔습니다. 신문에 나서 유명해진 덕분이에요. 재벌 손자가 되찾은 목소리, 골목 이발소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라며 사진을 찍고 갔어요. 시대가 참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가 특별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저씨, 왜 이발사가 되셨어요? 가위질을 멈추고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발사가 되었을까요? 글쎄다. 그냥 아버지 일을 물려받았는데 어느새 평생이 되었구나. 후회한 적 없어요?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어요. 후회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 그냥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후회보다는 책임감이었어요. 저도 커서 이발사가 될 수 있을까요? 깜짝 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재벌가 손자가 이발사를 꿈꾸다니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겠니? 할아버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셨어요. 대단한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시는 거군요. 그럼 언제든지 와서 배워라.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도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날 이발을 마치고 거울을 보여줬습니다. 도윤이가 만족해하며 말했어요. 아저씨, 제가 말 못할 때도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아이가 그때 일을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사람은 머리보다 마음을 다듬는 거야. 문득 나온 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고 살아온 철학 같은 거였어요.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거울 속에 저희 두 사람이 비쳤습니다. 78살 노인과 9살 아이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어요. 참 신기한 인연이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계속 와도 돼요? 당연하지. 이 이발소는 내가 있어서
더 특별해졌거든. 도윤이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제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게요. 손을 흔들며 나가는 도윤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힘들 때도 있었지만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이제 이발소는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곳이 됐어요. 저에게도 도윤이에게도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활기가 넘쳤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이발소를 찾아왔거든요. 모두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이죠. 45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 나눈 대화들, 전해진 따뜻함까지 모든 게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도윤이 같은 아이들이 또 올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 같았거든요.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여전히 늙은 얼굴이었지만 이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눈가의 주름도 웃음주름 같았습니다. 잘했어. 아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끝까지 지켜냈다고 말이죠.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